지금 여기가 이제 얕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10m고 여기가 이제 8m가 되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색 층이 이렇게 쫙 하고 생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바닥에 있는 그 단차 때문에 그 단차 사면에 붙어 있는 고기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올라오면서 거의 안 지켰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배를 밀면서 오도록 할게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방향만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반대로 이번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깊은 곳 10m 넘는 곳에서 6m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찍은 어탐 화면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미세하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탑에 지금 6m 끄트머리에 물고기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이 단차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수심이 4-5m 차이는 이런 사면에 고기가 있는 게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쪽 지금 얕은 곳에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어탐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수심은 이제 6.8m예요. 6.8m에서 저 앞이 이제 엄청 깊었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보면 지금 이제 6.4m, 6.3m거든요. 이제 어떤 화면이 툭툭툭툭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까 만약 봤던 그게 그 꽃뿌리 끝에 있던 게 고기였다면, 그 병사면 끝에 브레이크 라인에 있던 게 고기였다면 내려가면서도 고기가 쫙 찍히겠죠? 자, 이제 5.9m 내려갑니다. 5.8, 5.7 왜 올라오지? 자, 이제 슬슬 깊어질 때가 됐는데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고기가 따라락 찍힌다면 알라바마로 공략해서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깊어지는데요. 6m. 예, 뭐가 찍히네요. 예, 와보시죠. 여기 확실히 고기로 보이는 어탐이 보여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수심은 10m가 넘는 곳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얕은 곳에서부터 어탐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좀 전에 네, 일로 와보시죠 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찍혔는데 요거랑 같은 화면이 여기거든요. 지문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혀 있는 게 깊어지는 면에 고기가 탁탁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보트가 지금 깊은 곳에 서 있으니까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던져서 알라바마 여기를 통과를 시키면 얘네가 무는지를 볼 겁니다. 만약 문다면 베스가 맞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포지션을 잡고 아까 그 브레이크 라인 위쪽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볼게요. 가시죠. 지금 12.3m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능선의 브레이크 라인, 능선이 만들어주는 브레이크 라인 위쪽은 5m고요. 서 있는 곳은 12m. 그러니까 거기 아까 탁탁탁탁 떨어지는데 쫑쫑쫑쫑쫑 박혀있던 게 베스라면 몇 번의 캐스팅 안에 물어주겠죠. 예를 들어 보면 막 외국에서 보면 긴장된 순간이에요. 외화 더빙 있잖아. 정말 흥분되는군요. 정말 흥분되는군요. 뭘 더? 이거 아니야? 일단 들어갔고요. 이곳 포인트는 이제 안동호 주진교에서 하류방 2km 정도쯤, 1.5km쯤 지난 잉어골 초입에 있는 곳인데요. 저 건너편이 이제 잉어골이고 여기는 이제 박시서당 들어가는 능선. 저희끼리 부르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 군데 정도는 꿀팁 패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 경기 때 쓰는 포인트예요. 저 요즘에 안 들어온 지 좀 지났는데 통과했어요. 지금 다시 것도 없네요.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엘리트 시리즈처럼 떠야겠다. 이렇게. 예!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허세스럽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좀 배 타니까 좀 잘 잡죠.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라바마에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40cm가 조금 안 되는 한 800에서 900g 정도 되는 배스입니다. 달아봐야 알겠지만, 예, 배스 좋네요. 어탐을 이용하면 이렇게 신기한 낚시, 예, 마음껏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낚시를 구현을 해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알라바마에 나온 안동호, 올해 첫 배스입니다. 이거거든! 네, 안녕하세요. 꿀팁 배스의 이영근입니다. 예, 오늘 유난히 좋아하죠. 예, 지금 제가 여기는 안동호에 나와 있습니다. KSA 프로 토너먼트 제1전 2017년, 예, 2017년 KSA 정규 토너먼트 1전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게 뭔데? 3월 26일이라고. 아, 1전은 3월 26일 날, 맞아? 응. 그래? 3월 마지막 주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예,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어요. 표정은 아닌데. 남한동 들어올 때 내가 표정을 잊지.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 꿀팁 배스 이번 21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요즘에 벨리 유저들이 많이 늘어서, 어탐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어탐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배도 띄웠고, 여기 이제 안동호의 최상류 방장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탐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형 지물들 그런 걸 한번 가능하다면 고기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독 방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꿀팁 배스 시작합니다. 그 배경이 계속 움직이니까 어색하다. 아, 그래? 구독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군 탐지기라는 거죠. 예, 이 어군 탐지기는 이 모델은 이제 로렌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엘리트 X HDI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홍진호 구입할 때 샀으니까 한 3년, 4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어군 탐지기라고 하고요. 이쪽에는 이제 조작부하고 이쪽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랑 크게 두 가지 나뉘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달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탐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게 12.3 나오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수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6.5도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수온이에요. 수심이랑 수온이랑 알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거야. 그렇죠. 이제 수심이랑 수온을 알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어떤 분석적인 낚시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어탐 센서에 달려있는 위치로부터 혹은 이 0점을 맞출 수 있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탐 센서 근처의 수온과 어탐 센서로부터 수직적인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 바닥까지. 그런데 이제 어탐이라는 게 이게 초음파로 이렇게 그지? 음파로 이렇게 밑을 스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반사파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나가 이제 초음파가 이렇게 원추형으로 삼각형으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게 평평하다면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썰었는데 만약에 뭐 여긴 이렇게 높고 여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얕고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랑 수심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심과 수온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탐 화면이 뒤로 쭉 밀리거든요. 배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군 탐지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화면이 뒤로 가는데 내가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현재 데이터를 쏘아서 처리를 해서 이 선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관계없고 이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배 밑에 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종류를 설명해드리면 이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건 요건 2D. 일반적으로 2D 어탐이 제일 많이 보편적이고요. 이쪽은 다운 이미징, DI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어탐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나타내는 모양이 좀 다르고요.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스캔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조금 다릅니다. DI가 제가 알기로 DI가 조금 좁고 그 다음에 2D가 조금 더 넓어요. 대신 DI가 좀 더 세밀하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곳의 데이터를 똑같은 영역에 나타내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모드를 설정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 어탐은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2D 어탐만 있어도 엄청나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지만 DI가 있으면 연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DI가 있으면 한 2배 정도 뻥튀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용자 역량에 따라 정보를 2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용자 역량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이 어탐 낚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물 속에 있는 뭐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찾아볼 건 그물, 두 번째 찾아볼 거는 나무. 일단 이런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조금 전에 요만큼 이동해가지고 한 50m 이동해서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 근처로 왔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여기 요만한 돌섬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능선이 이렇게 아마 연결돼서 이 안에 이렇게 쭉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요 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쫙 들어있어요. 돌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다. 물속으로 이 섬과 저기가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건 이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속에 나무가 있는 건 사실 어탐이 없으면 사실 찾기 힘들 거거든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 어탐에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라네. 이게 감나무래? 감나무 과수원이 있었다고? 예전에. 지금 보트가 이제 슬 나무 위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초록 파랑색으로 보이고 중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나무예요. 지금 나무가 이제 연속적으로 두 그루째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무인데 지금 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수심은 12m, 나무의 끄트머리는 한 9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3m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무가 한 3m쯤 되는 거고, 요게 나무라는 게 요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같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2D 어탐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운 이미지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 요 바닥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건 고기일 수도 있고 고기가 아니고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 어탐으로 보면 막 고기가 막 보인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또렷하게 고기인 게 확인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일단 나무는 이렇고요. 이 근처가 이제 저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 여기 지금 보트가 2대 떠 있는데 연습 중인 보트들이에요. 요 안쪽에 예전엔 감나무 과수원이 있어서 나무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도 이제 들어가서 어탐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어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물 한가운데로 가고 있지만 물속에 이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위치하고, 이 나무 같은 나무예요. 이렇게 지금 나무 위를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딱 맞춰갖고 물고기 한 마리 빡 하고 나와주면 딱 고기 같아 보이는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딱히 물고기 같아 보이는 건 보이지 않네요.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어느 거냐면 요 그림 안에서는 이것도 나무의 한쪽이거든요. 나무 한쪽이 살짝 찍혔던 건데, 요렇게 바닥에 딱 걸려있는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간혹 물고기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물고기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루어를 넣어서 먹으면 물고기고, 아니면 물고기라도 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11m 수심에 나무가 3m 정도 되는 나무가 띄엄띄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층은 한 5.6도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주변이 다 그래요. 한번 쫙 보여드려요. 쫙! 여기는 안동호 방장섬입니다. 방잠. 예.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빙어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금 2D 어탐에 나타나는 빙어떼 모습이고, 이건 다운 이미지에 나오는 이 빙어떼 모습인데요. 요게 이게 빙어떼들인데, 요새 빙어떼 밑 옆으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옆에 이제 빙어대가 있었던 거죠. 우리 보트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빙어대가 먼저 보였고 나무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보트는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식의 어탐이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트가 이렇게 보트가 앞으로 가고 여기가 보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쪽이 우리가 지나온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우, 우리 PD가 앵글이 한 번에 안 잡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빙어대를 지나 또다시 나무가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방장섬 왼쪽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 위로 거대한 빙어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빙어대는 이제 실제로 크기를 확인해 보면 빙어대 크기는 밑에가 8m, 그리고 위에 끝에가 5m, 그러니까 베이트볼 크기가 3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만한 빙어대가 큰 게 하나가 지금 막 이 소연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이트볼이 있으면 이렇게 딱 보이는 이런 빙어대 같은 베이트볼이 딱 있으면 그러면 요 빙어대 주변에는 베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찍혀봤던 자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요런 건 이제 물고기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요렇게 여기 엎어져 있는 요것들은 물고기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걸 보면 물고기 같아 보이는데 이쪽은 보면 위로 켜켜이 쌓인 게 나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D랑 DI가 같이 있으면 데이터를 좀 더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뭐 빙어대 이런 모습, 오늘 많은 거 보여드리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형 변화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까 보였던 방장선 능선을 통과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 계속 이동! 어떻게 가이드로 꼴꼴꼴꼴 나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지금 저 보이는 섬이 방장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돌릴게요 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능선이 연결돼서 우리 보기에 왼쪽으로 이제 상류 방향에 저기 능선이 연결되는데요. 능선 보여? 아직? 좀 더 가야 돼? 이 능선. 예. 요 능선까지, 요 능선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저기 저 섬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심이 12m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 가운데는 분명 얕을 건데 어디가 얕을지 모르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섬이 있고 이 능선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뾰족하게 가서 섬만 딱 있는 걸 수도 있고, 밋밋하게 가서 섬이 이렇게 뽁뽁 올라갈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어탐을 통해서 이 수중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탐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얕아지는지 어디서부터 깊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고기가 이동하는 루트를 찾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12m에서 12m로 공략하더라도 평평한 12m를 공략하는 것과 막 얕아지기 시작하는 딱 꺾이는 지점을 공략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아까 이쪽에 나무가 많다고 했죠? 나무를 이제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나무 진짜 많네요. 일단 아직도 12m. 이제 올라와요. 올라와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m를 지나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11.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몇 개의 나무를 지나서 이제 좀 얕아지기 시작하면 이 노란색이 쫙 하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파란색은 그대로 있고 이 노란색 폭이 두꺼워질 겁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0m. 지금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예, 이게 되게 거의 능선 가운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거죠. 9m. 천천히 올라오다가 제 생각에는 한 5m까지 한 방에 올라올 것 같은데. 예, 올라옵니다, 이제. 8, 7, 8, 7. 예, 갑자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 넓어지는 부분, 요 넓어지는 부분. 이 나무를 끝으로 이제 쫙 경사도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얇고 정지.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운 게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봐봐. 여기는 나 여기까지 보여? 자, 계속 가겠습니다. 소나가 우리 배를 기준으로 소나가 이렇게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쏘고 있는데 이쪽이 얕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얕고 여기는 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 단차가 나는 걸 이 노란색 톤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사도가 현재 배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의 경사도가 심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의 위력이고, 흑백과 컬러는 이런 차이가 사실 제일 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자리 어탐을 계속 돌이켜 보면 이렇게 해서 제일 얕은 데는 수위가 4m. 그러니까 지금 이 능선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능선이 섬이 있고 여기 이제 이쪽 끝에 능선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데에서 깊은 데는 4m. 그리고 그 능선이 이렇게 뚝 떨어진 양쪽 끝은 12m. 이쪽은 더 볼륨되니까 더 깊을 거고, 그리고 그쪽에는 나무가 이렇게 쫙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 번만 비춰줘. 여기 섬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능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곶뿌리는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쪽엔 나무가 이렇게 쫙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볼륨되니까 다시 확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능선은 이렇게 완만한 능선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뾰족한 능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뭐 어탐은 이 정도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벨리보트에서 어탐을 사용할 때 물고기를 찾거나 이런 지형지물들을 찾거나 어떤 어군을 찾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지션 유지입니다. 그렇죠. 어탐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포지션 유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물의 미세한 흐름도 있고 바람도 타고 여러 가지 물고기한테 끌려다니기도 하고 타력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배가 움직여요. 이건 큰 보트든 작은 보트든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보트, 벨리보트부터 큰 FRP 대형 풀사이즈 베스보트까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탐이 있는 곳에 수심을 보면 내가 그 수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 보트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밑에 바닥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지역에서 낚시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런 데서 거의 낚시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뭐라도 이렇게 있는 자리,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서 고기가 있기 때문에 어탐을 보고, 그죠? 나무 위에 나 나무 위에 계속 떠 있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경사도가 있는 데에서 여가 10m고 여가 9m고 여가 10m고 여기가 9m고 여기가 8m면 내 배가 여기 위에 정확하게 딱 떠 있다면, 그럼 적어도 내 배는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내 보트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어탐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되게 유익하다. 그지? 벨리에 실제로 어탐을 달아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낚시를 한 다음에 조행기를 올리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같은 필드에서 같은 날 띄운 분들과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탐이 있으면 그만큼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물속도 보이고, 보이는 건 아니지, 많이 알 수 있고, 사정도, 물속 돌아가는 사정도 어느 정도 약간 귓동냥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족과에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어탐이 없어도 낚시할 수 있다, 어탐 그런 거 왜 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웃냐? 카메라 우리 PD가 비웃었네요, 저를. 저는 진짜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KSA 프로토너먼트 선수 등록할 때, 그때 제가 저의 조언자이셨던 박기현 선수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흔쾌히 본인이 쓰시던 어탐을 띄어서 데크에서 딱 떼갖고 준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람 인생 하나 간 거야. 그만큼 대형호수에서는 매우 필수적이고요. 대형호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속 지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는 건 엄청난 족과 차이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꿀팁 패스 지금까지 어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군 탐지기, 분명히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귀맵?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물속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속 사정을 조금 파악하고 낚시하는 게 베스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어도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편성해 봤습니다. 오늘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근데. 고기 까야 돼? 아니 뭐? 다음에 편성을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같이 한번 해봐야겠어. 아. 오리도 하고 알았어. 오리발들도 하고. 다음번에는 그 벨리 보트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벨리를 타고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광고. 이 방송이 나가는 날쯤이면 저희는 아마 태평양을 건너 편했다. 편했다? 그게 다 뻥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는 아마 한강을 건너서 저기 일산, 일산 낚시박람회, 킨텍스 낚시박람회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요 방송 나간 다음 날인 3월 10일, 난 12시 20분, 꿀팁 베스 라이브 할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직접 오셔도 직접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부터 준비되는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피싱 태그의 태그 토너먼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됐지? 다 한 거지? 그 얘기를 해야 돼. 뭐? 박기현 선수가 어탐 뛰어서 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몰라, 기억 안 나. 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요즘 어탕 없으면 낚시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꿀팁 베스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요. 내일 안녕.